자, 재무회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재무회계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를 비교하는 거 잠깐 보시면요. 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사실은 이제 관리회계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원가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요. 원가. 그래서 시중에 이제 회계 관련된 책을 갖다가 좀 공부하고자 도서관이라든지 서점에 가보시면요. 거기에 원가 관리 회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가라는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가 필요로 합니까? 그 계산하는 게 원가입니다. 원가. 그 다음에 관리 같은 거는 뭐냐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특별한 주문을 받았다. 특별 주문에 대해서 수락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 회사가 시설 장치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이런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것이 관리회계 파트예요. 그래서 얘네 둘을 갖다 비교해서 시험에서 자주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재무회계는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라고 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외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주주나 채권자, 그 다음에 과세관청, 거래처, 종업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부라고 하면 경영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영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얼마의 금액으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금액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누가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느냐? 바로 경영자죠. 경영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얼마 드느냐? 그러면 이거 얼마 드느냐에 따라서 판매 가격도 결정이 될 것이고요. 이익을 얼마나 책정해야 될 건지도 확정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이용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무회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관리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틀린 거라는 거죠. 틀린 거.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뭐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뭔가 자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각각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공통적인 내용을 갖다 추려가지고 회사가 정형화될 어떤 그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야지 만약에 내가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 제공하는 회사마다 각각 쓰는 용어도 다 다를 것이고 작성하는 서식 형태도 다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뭔가 어떻게 해요? 공통된, 일관된, 표준화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교재를 참고하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이걸 갖다가 영문 약자로 하면 GAAP라고 돼 있어요. 갭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영문 약자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관리회계 보시면 여기는 특별한 원칙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원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회사가 원가 이거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한 주문을 갖다 받아서 승낙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시설 장치를 투자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하는데 회사 나름의 어떤 특별한 서식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없다라는 거죠. 없다. 일반적으로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정보에 대한 전달 방법으로서 재무회계는 어떤 걸 이용하느냐. 재무제표를 갖다 이용하고요. 반면에 관리회계는 특별한 어떤 목적의 보고서가 있다라는 거죠. 특수 목적에. 그리고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신뢰성과 목적적 합성. 자, 그 중에서 재무회계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러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재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들이 믿을만하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라고 하면 믿을만하냐, 즉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관리회계에서는 목적 적합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 적합.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한 주문을 갖다가 수락할 거냐 말 거냐 할 때 거기에 맞춘 어떤 목적에 타당한 그런 정보를 갖다 우리가 생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회계 보고 주기에 보시면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딱 주기가 정해져 있어요.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짧은 기간으로 해서 분기라든지 반기 단위로 해서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연차 보고서로 해서 1년 단위로 한 번 나오긴 하는데 회사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더 짧은 기간으로 줄어들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장된 회사다라고 하면 분기 단위까지 해서 보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나 반기나 분기나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는 수시예요, 수시. 왜 그러냐 하면 바깥으로 나가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회사에서 의사결정하기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결정이 꼭 1년 단위로 한다 이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거에 대한 관리회계 파트에서 여러 가지 정보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시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수업 목적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재무회계는 누구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관리회계에서는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한 원칙은 없다라는 정도. 이 정도 위주로 봐주시고 나머지는 눈으로 살짝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떠들었던 게 뭐예요? 회계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 회계 정보라는 것이 결국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떻게 요약돼 가지고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재무제표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재무제표. 자, 재무제표 수업 목적상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재무제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죠. 재무상태표. 두 번째 보시면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현금흐름표. 네 번째 보시면 자본변동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자, 재무상태표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산이 얼마요, 빚이 얼마요, 그리고 순수한 내돈이 얼마요, 이걸 요약한 것이고요. 손익계산서라는 건 회사가 벌어들인 게 얼마요, 그 다음에 그걸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된 금액이 얼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작성하는 요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시점으로 해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발생이 되면 수익으로, 그 다음에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또 이루어지면은 비용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참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학습하면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현금의 수입과 그다음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주의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손익계산서라는 거 나중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당기순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당기순이가 뭐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올해, 당기라는 거 올해죠. 올해에 회사가 벌어들인 거, 그게 당기순이익이에요. 근데 그 당기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다라고 돼 있으면 회사가 순수하게 현금 5천만 원 갖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작성하는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관련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현금 흐름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으로서 부각된 게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모 탤런트가 이렇게 선전하는 어떤 건설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건설회사에서 재무제표가 이제 보고가 됐었는데 회사 이익은 굉장히 크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왜 부도가 나느냐?
이익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부도가 났다는 의미는 중간에 어떻게 현금 흐름이 안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그러한 단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익이라는 것이 실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하는 서식이 등장하는데 걔가 뭐냐면 현금흐름표예요. 현금흐름표. 물론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이게 등장했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얘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금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요거의 발생주의에 근거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현금 흐름표라는 것이 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제목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하고 이걸 정리하는 서식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우리 수준에서는 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재무제표에 현금 흐름표가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화를 갖다가 기초부터 기말까지 내용을 쭉 정리하는 서식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걸 공부하느냐?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서식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별도로 공부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는 개인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은 자본과 관련해서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법인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개인은 훨씬 더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서식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업 목적상 재무제표에 얘네들이 있습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번호를 매긴 다음에 저 뒤쪽에 가서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여기서 1번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석이라고 합니다. 주석. 그러니까 성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밑에 하단에서 설명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각주라고 하고 얘는 하단에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저 뒤에 가서 책 뒤쪽에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회사가 뭐 토지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토지 딱 해놓고 번호를 매겨요. 그 다음에 1번 뒤에 가서 그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토지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라는 것들이죠. 개념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내용. 그것까지 재무제표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께서 그래서 수업 목적상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재무제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참고할 사항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얘는 뭐냐면 서식은 하나인데 회사가 이익이 나면 법인에서 이익이 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고 하고요. 만약에 손실이 나면 결손금 처리계산서라고 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살짝.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하면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만약에 여기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회계를 공부하신 경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재무제표 안에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꽤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석의 일부로 해서 작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언급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이 딱 나타났을 때 걔는 어떻게 해요? 아니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